네, 안녕하세요. 4.19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태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생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얼굴을 맞댈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공유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우이 권역과 4.19 권역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공모 사업이 여러분의 사이트, 우리 대상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또는 잠재력을 활용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여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공모 사업이 잘 진행됐고요. 그것이 우리 재생사업을 더욱더 풍부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공모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겁니다. 이번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서 특히 우리 재생사업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즉 마을 기업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2021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이동에서 마운틴 저널이라는 등산 잡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우이 협동조합이라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라는 이름의 주한 외국인 대상 등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등산을 건강을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산이 거대한 그 헬스장이라기보다 이제 문화가 살아있고 자연이 살아있고 또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전철로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이런 명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우리의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보다 풍성한 문화적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평일에 북한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2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관광객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서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북한산이 서울 어디서든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지만 홍보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저희가 섭외한 그 배우들 중에 캐나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안드레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충분히 친구들한테도 이 유료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할 만하다는 그런 응답을 얻었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일단 모여서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봤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인 것 같아요. 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도 이제 구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이 실제로 생기게 되면 더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이동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만 3년째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산에 다니는 분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눈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제가 밤에 나가서 빗질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냥 동네 주민분들하고도 안면을 트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허물이 없어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우이동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총에서 한 15분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모이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촬영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눈치도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많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북한산 등산이 시작된 것이 근 100여 년이 되었는데 우이동은 북한산 등산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뭐 교통 편리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부터 우이동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오리진, 원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이 지역을 더 풍성한 문화적인 것들을 발굴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참여겠죠. 근데 주변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은 다 너무 오랜 기간 어울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서 새로운 분들을 우리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하느냐가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한 외국인들의 연령대가 취업을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초반에서 30대 대부분 이렇게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다양하게 유럽이나 미국뿐 아니라 아랍이나 남미나 이런 곳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꼭 주한 외국인뿐 아니라 그럼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뭐 플립이나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이동에서 한 25년 정도 여러 가지 인연을 맺고 이제 등산을 즐기면서 이 동네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등산을 단순히 즐기는 것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이동에 살고 계시는 산악인 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5명 정도 일단 시작을 해서 모이게 되었고요. 올해는 꼭 결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19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사업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이동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모습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신한규인데요. 4.19 사거리 근처 주택가에 있는 포넷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신한규입니다. 네, 주민공모 사업은 4번 하우스 콘서트를 했는데요. 한국 가곡,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가곡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특집으로 해서 하우스 콘서트를 4번 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현재 12명인데요. 모두가 아티스트들이고요. 대부분 성악가하고 피아니스트 2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송텍스트 분석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티스트들은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어떤, 말하자면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기적인 그런 수입, 이런 것들. 사실 근데 프리랜서 하면 프리하다는 거는 뭡니까?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고정적인 급여,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프리하지 못해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계획도 세워가고, 이렇게 뭐 행동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프리하지 못한 것, 그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조합을 통해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 문제 한번 타결해 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와는 달리 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가장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 자유의사를 통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꿨었고, 조합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연때까지 그 아티스트들은 어떤 그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 섭외가 돼서 가서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었는데, 다른 어떤 기획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단체, 그런 쪽의 의사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종속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웠었는데, 저희는 한번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주도하에 기획하고, 또 공연하고, 한번 혼자 힘으로 한번 서보자. 우리 아티스트들끼리. 그게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콘서트는 일반 콘서트홀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카페가 주택을 개량해서 카페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같은,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집에서 하는 콘서트니까 아주 그 연주자하고 관객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니까 친밀감을 느끼고, 연주자들이 하는 노래 소리를 직접 관객의 귀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친밀감도 느끼기 쉽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콘서트라고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죠. 저희가 이제 오시게 되면은 한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 50명까지 오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카페 내부가 이제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도 앉아서 또 보시고, 또 밖에서 서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뭐, 이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을 초청하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좋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섭외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예술의 전당이나 뭐 그런 데서 만나게 되면은 뭐 거리감도 많이 느끼고, 무대하고 또 멀지 않습니까? 관객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스니까 바로 앞에서 연주하고 그러니까 친밀감 느끼고, 진짜 콘서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오신 분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심층적인 음악 감상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오페라 중에서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들 중에서 그 아리아들을 한 55곡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오페라 아리아를 심층적으로 감상하는 그런 자리, 심층적 음악 감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그 포네 커피하우스에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쭉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졌는데, 말하자면 그 심층적 음악 감상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회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이렇게 납부해 주시면은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겠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이동문화 콘서트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구나 그런 것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죠. 지금 비대면 사이니까. 네, 영상 촬영은 이제 사실 저희가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외주를 주기도 힘들었죠.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기획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한번 저희 직접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약간 받았고요.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편집 교육도 받고,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잘 진행을 했고, 편집도 아주 처음에는 뭐, 아도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처음에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듭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그 좀 익숙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의 계획이라기보다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희망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하우스 콘서트를 비롯해서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라는 건 뭐냐면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혼자 서서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4.19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뭐 일단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4.19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행에 옮길 여력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촛불을 밝혀주셨다고 그럴까? 불을 지펴주셨다고 그럴까? 그래서 촉발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감사드리면서 바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주민공헌사업이나 이런 문화사업, 공연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콘텐츠고 그런 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식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클래식 전공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협동조합이거든요. 우이동 문화 콘서트인데 클래식은 쉽지 않다. 특히 성악곡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성악곡의 그 텍스트가 외국어잖아요. 그죠? 영어도 아니고 대부분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어떤 때는 뭐 러시아어 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참 그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언어적인 문제는 이제 저 같은 송텍스트 분석가가 이제 해설을 해 드리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참여를 해 주시면은 느끼실 것 같아요. 클래식은 쉽고 재미있고 힐링을 줍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4.19 상인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회장을 하고 있는 이충훈입니다. 저는 여기 강북구 수유리에 4.19탑 앞에 소재에 함흥냉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9년 차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4.19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유튜브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 동네 알리는 혹은 상가를 알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거리 알리기를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4.19 여기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상인회는 한 300여 업소가 여기 근방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상인회 공모 사업에 참여한 그 업소는 한 79개 업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또 4.19 상인회에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거리 알리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고 또 여기가 강북권에서도 굉장히 외진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지에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유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강북구 여기 4.19는 일단 모티브가 카페 거리로 조금 지금 성향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전에는 여기가 식당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 거리 모티브로 가고 있으면서
또 음식점들도 많이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유역이나 어떤 상업지구의 번화가 보다는 여기는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족 단위 분들이 와서 주말이나 편한 시간에 여가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계기는 일단은 우리 여기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참여해 봐라 해서 우리 상인회에서 또 같이 의견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지인을 통해서 가수 알렉스 씨도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서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인의 상인들은 지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알리는데 전부 다 동참을 했고 나름 저희들끼리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큰 성과를 보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상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거리가 좀 알려지는 면과 또 우리 상인들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고들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고 특히 공방이나 이런 예술 분야 쪽, 문화예술 분야 쪽에 그 연인들이 찾아와서 서로 데이트하는 코스를 많이 갔고 둘레길도 좀 같이 걸으면서 내려오면서 또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좀 늘은 편입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시작을 할 때는 뭐 반신반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공모사업에 지역을 알리는 맛집 지도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돈으로 되겠어? 하는 뭐 그런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그 작은 돈으로 이제 좀 괜찮은 결실을 맺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돈이에요. 예, 돈이 너무 작으니까 뭐 이걸로 연예인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2021년 우리 4.19 상인회가 2020년에 못다한 서로 간의 친목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매끄럽고 순차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잘 해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5년 이후에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분리가 돼서 나간 이후에 4.19 상인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립력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4.19 여기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연간 해왔는데 사실 아직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좀 더 빠르게 진보하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주셔라. 사업비를 많이 늘려주셔야 조금 더 나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참여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여기 4.19 상인회에서 4.19니까 일구자라는 그 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동네에서 이제 판매도 하고 또 뭐 구청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역을 또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9 상인회에서 여기 수유동 여기 카페 거리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이동 도시재생 주민분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유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9년 전에 우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과 합가하는 게 돼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이 지역을 설정하게 된 계기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가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우이동 이 지역이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도심 환경보다는 이렇게 집 앞에 백운천이 흐르고 바로 앞에 북한산 둘레길이 있고 문 앞을 나서면 바로 개천과 둘레길이 있어서 생활 환경이 되게 좋고요. 반면 이제 서울의 구석에 있어서 출퇴근 거리는 좀 멀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올해 4학년 올라갑니다. 아들은 이제 주변에 공원도 있고 계곡도 있다 보니까 아들은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집 주변에 어떤 또래 아이들이 갈 만한 어떤 놀이터라든가 어떤 그런 편의 시설 같은 게 없다 보니 시내하고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좀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집이 이제 빌라이고요. 건축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런 조경 공간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조경 공간에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제 꽃들도 심겨져 있었는데, 그런 곳이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화단이 쓰레기로 이제 점점 차진 거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이 방치된 화단을 좀 잘 가꾸어서 저희 집 주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둘레길이면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인데, 이런 곳에 오신 분들이 우리 집 화단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이 화단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왔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저분한 화단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보기 좋은 화단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주민들과 함께 화단을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거보다 이제 화단이 이제 잘 가꾸어져 있고 보기에도 좋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아가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봅니다. 화단을 어떻게 가꾸게 되셨는지, 어떤 비용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주민 공모 사업을 공모해서 그 공모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도 나도 내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들과의 어떤 소통이 없었고 어떤 그 대화의 시간들, 또 만남의 시간들이 없었는데,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웃을 알게 됐고, 또 이웃의 이웃도 알게 됐고, 또 이웃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동네에 어떤 좀 바라는 점, 바뀌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점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 저 개인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이웃 모두의 공통된 의견, 대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큰 보람은 이웃을 좀 더 많이 알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웃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게 됨으로써 각박해진 요즘 사회에 이웃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큰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동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화사하게 만들고 좀 걷고 싶은 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화단을 잘 가꾸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이런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뭐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좀 힘들었고 또 다들 개인적인 어떤 직업과 뭐 이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참여는 하지 못했던 점들이 좀 아쉬웠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웃들 간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잘 의사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고집이 또 세시고 하셔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웃들 간의 이런 이웃들 간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 작년에 약간 미비됐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좀 체계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점들이 변화되고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의견을 많이 나눠서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고자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약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직이 우이동 주민협의체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갖고 어떤 저희의 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는 저희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담당할 것이지만 이제 구청이나 어떤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그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구청이나 시청에 이렇게 전달하기에 너무 단계가 복잡한 것 같고 어떤 그런 통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점 또한 있다면 그 매년 강북구 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우이동에 어떤 구청에서 계획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사전에 또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모아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관공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뿐이 아닌 구청과 그 주민센터와 주민 간에 그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5월 1회라든가 분기 1회 어떤 공론화된 그 시간을 만들어서 구청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그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재영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공모사업 소깃골 문화마당의 박창식 대표님의 인터뷰를 대신하여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우이동에서 등산장비점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창식입니다. 우이동에 처음 가게를 열 당시에는 탐방객이 넘쳐나는 활기찬 거리였습니다. 가게, 식당마다 등산객이 넘치고 가끔 거리의 악사들도 기타를 가져와서 탐방객과 같이 노래하며 즐기던 곳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점점 탐방객이 줄고 모든 것이 침체되는 것을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단순히 등산 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정체되고 낙후되어감에 따라 우이동의 매력이 감소되어 왔던 현실에 대한 생각이 들어 우이동에서도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소깃골 문화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깃골 문화마당은 보고 듣고 참여하는 모든 예술활동을 주민과 탐방객이 같이 참여하는 장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와 음악이 있는 밤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보여주고 듣기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주민과 탐방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충분한 홍보와 장소 일정이 제한되어 활발한 진행이 어렵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향후 지속적인 문화 행사에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공연에는 우이협의체와 4.19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분들로 참여자가 이루어졌지만 2차 공연부터는 지역 주민과 타 지역의 재능 있는 분들의 참여로 보다 더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더 많은 참여자들을 모시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런 행사가 우이동에 고정적으로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지역에 재미있는 주민들의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미스 김 라일락은 우리나라 자생 라일락으로 지금 전 세계 라일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이런 자원을 그간 잊고 지냈던 것이 너무 아쉽고 또한 현재 의동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무언가가 산 외에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를 개선하고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화가 있는 거리라는 것이 문화 활동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벚꽃 한 예로 일본 교토의 철학의 길처럼 의동만이 가질 수 있는 랜드마크로 미스 김 라일락이 제일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라일락의 유래와 연역을 사진전을 통해 알리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동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목말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영리적 목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같이 소통하는 그리고 소원했던 지역 주민 간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업이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계속되어지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작은 씨앗이 되어 좀 더 내실 있고 활기찬 여가 문화 분위기 조성에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시와 음악이 있는 밤에 1차 공연에 참여했었는데요. 처음 공연에 갔을 때는 과연 어떤 공연이 될까 사실 기대도 됐지만 걱정도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과연 음악이 들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음악을 듣고 이런 분위기에서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